네, 선생님 시작할게요. 네, 선생님이 이제 학원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근데 영어 학원을 운영 중이신데 처음에 영어로 어떻게 하다 접하셨나요? 영어는 선생님은? 저는 영어를,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갔다 왔어요. 음, 그래가지고 처음 접하게 아 됐죠. 그때 그때죠. 네네. 그러면 이제 영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궁무진하잖아요. 네네네. 굳이 왜 학원을 차리셨는지, 영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네, 왜 학원을 차리게 됐는지 결심 하게 됐는지. 네, 잠시만요. 여기서 그건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원래 이제, 유학을 갔다가, 네, 유학을 이제 하는 도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이유지만 종교를 접하게 됐어요. 그 기독교. 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전까지 무교였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무교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한 7, 8년 정도 기독교 이제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꿈이 그 안에서 생겼는데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의 문화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전과자들 그 사회에 이제 친한 동생 중에 이제 전과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한국의 그 굉장히 그 한국의 그 전과자들이 그 출소를 하고 나서 삶의 갱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빈약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도 조금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고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그 기부단체 같은 걸 세우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걸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후원을 받아서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쉬운 일이 아니다. 후원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제 성향에도 많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왜냐면은 그래도 큰 영향력과 큰 이렇게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사업이니까. 근데 그럼 가장 성공하기 무난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전 이제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무난한 치과 의사를 한번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한 4, 5년 더 걸릴 이 공부를 가정이 있는데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유학을 갔다 왔고 하니까 우선은 영어 학원에 취직하자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영어 입시 학원에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든 생각이 내가 생각보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적성에 맞고 지금 나는 회화는 어느 정도 하지만 이제 입시를 가르치면서 문법도 좀 이렇게 쌓였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향후 나에게 남은 만약에 공부를 해도 최대한 잘 된다고 치과 의사를 준비했을 때 최대한 잘 된다고 했을 때도 5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그 5년을 무난히 그냥 온전히 공부에 투자하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 차라리 그 5년을 한번 사업을 시작해봐서 그 5년을 사업에 투자하는 게 이익인가 어느 것이 더 나에게 큰 그 가능성과 큰 효용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좀 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 그 5년을 차라리 이 공부할 에너지를 차라리 한번 사업에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영어 학원을 차리게 됐지만 저는 입시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영어를 좀 이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뭐 성인 입시 영어는 아니더라도 성인들을 위한 그런 생활 영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왜 아이디를 택한 건지. 아, 이게 제가 원래는 성인 영어를 가르칠 생각이었어요. 네. 제 학원을 처음에 세운 그 방도 사실 목적이 온전히 성인 영어만을 위한 거였어요. 제가 성인 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고 또 학원에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도 성인 과외를 몇 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인 과외 회화를 좀 하자 해서 딱 세웠어요. 처음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 성인 회화가 생각보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성인 회화가 생각보다 저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지 않고 다닌다 해도 꾸준히 이렇게 정규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되는 성인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아요. 성인 회화를 우리나라의 그 성인 회화 그러니까 다 이제 성인이신데 영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오프라인으로 정규적으로 시간을 두고 오실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수요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성인 강의는 상당히 제한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런 걸 지금 깨달았고 이미 늦어서 사업이 망한 상태였겠죠. 만약에 지금 이걸 깨달았고 성인회화를 겨냥해서 시작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든 생각이 아니라 환경이 제가 이제 학원을 딱 이렇게 냈을 때 그 바로 옆에 어린아이 전문 수학 이렇게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 학원을 딱 차려놓고 이제 안에도 좀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좀 예쁘게 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계속 여기 애들은 안 가르치냐고, 그 수학 학원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신 어머님들이 계속 애들은 안 가르치냐고, 이거 애들 보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저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내 그 사업을 개척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우연히 타이밍이 또 어떤 그 동네에서 보던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근무하던 학원과 너무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됐다는 말을 듣고, 그럼 나랑 같이 한번 아이들 전문 어학원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리스크는 크지만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풀려가지고 시작은 잘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학원이 됐죠. 그러면 성인분들이 찾아온 적은 없나요? 성인분 전원 지금도 많이 와요. 지금도 많이 오고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인데 영어를 잘 배우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욕구가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온라인 시장은 사실 지금 한국에 깔려 있거든요. 정말 수도 없이 경쟁하고 있는데 온라인 시장들은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영어 배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온라인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웃긴 게 이미 온라인을 한두 번씩 다 시도해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상담이 오는 거 보면은 오프라인의 시장을 원하고 있는 건 맞지만 막상 시간을 조율해보고 수지타산을 따져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로서는 오프라인 성인 시장은 참 개척이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도. 네네, 시간 막 안 맞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아이들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처음부터 많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남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선생님께서? 손님이 안 올 때 이렇게 남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그쵸. 그럴 때가 있었죠. 그때는 대체로 뭐 하셨나요? 뭐 홍보를 하셨는지, 뭐 홍보 같은 걸 하셨다면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아예 방향을 딱 전환하시기 마음 먹고서는. 마음 먹고서 이제 사실 사업이란 게 시간이 뜬다 해도 이게 제가 그 안정적인 수입을 약속받고 시간이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은 쉬고 있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저건 누구나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카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도해봤죠.
시간이 뜰 때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시간이 뜰 때는 이렇게 나가서 전단지도 돌려보고 그리고 이제 입소문이 많았으려나? 네네네네. 사실 저희는 전단지 나가서 돌리는 거 초반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이제 할 때 홈플러스 막 대형 상가 주변에서 이렇게 좀 했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입소문이랑 같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어요. 입소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입소문이 진짜 제일 컸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나의 이제 노하우라고 하면은 네. 홍보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입소문이라는 거는 교육 방식 뭐 이런 친절 뭐 그런 다양한 노하우가 있겠죠. 네네네. 홍보 노하우가 아니라 그런 쪽에 있겠네요. 그쵸. 오히려 좀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뭐라 그럴까? 저 개인적으로는 잠시만. 개인적으로는 전단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돌리는 전단지도 있지만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광고의 수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대행 전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린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좋은 시스템만 가지고 좋은 교육 환경만 갖고 있다면 그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그러니까 소개가 좀 이렇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냥 좋아 무난히 다니지 그냥 좋아하시면서 다니지만 소개는 사실 처음에 막 프레시하게 오셨다가 굉장히 첫인상이 좋으셨던 분들에게 소개가 많이 하셔서 저희는 우선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입소문과 전단지예요. 지금까지는. 전단지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런 니즈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전단지가 온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마트나 이런 전단지는 그럼 많이 오는데 대부분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필요로 했던 게 딱 전단지가 오면 이런 게 있네?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 혹시 전단지에 그런 내용들이 뭐 어떤 걸 넣었었나요? 전단지에 우선은 저희 학원 우선은 영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단순히 영어 교육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아이들을 위한 뭐 이런 게 뭘 넣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전단지 내용. 우선은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은 우리 학원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 학원인지를 넣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미 전단지 뿌리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잘 그래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나가서 그냥 간단한 소개글도 있지만 이미 옆에 학원에서 운이 좋게 너무 왔고 또 이제 몇 분이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순식간에 사람이 좀 이렇게 몇십 명이 확 찼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원이다 라는 것을 어필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느낀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필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불 붙는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그 마케팅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되네? 왜 잘 되지? 하고서 한 번 더 오고 이런 느낌. 네네. 약간 운이 좀 이렇게 들어간 거네요. 그쵸. 저는 사업을 할 때 운을 굉장히 많이 덕을 본 사람이라 운을 빼면은 사업에서 이렇게 분명히 노하우도 전략도 굉장히 많았지만 운적인 부분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업에서 운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늘면서 학생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네네네. 아이 교육이 아니라 성인을 대할 때처럼 아이를 대할 때 이런 조심스러운 뭐 방향이나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셨나요? 뭐 내 말투도 그렇고 어른들끼리 함부로 쓰는 말투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 그런 걸 조심한다든지 특히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저희가 우선 저희 학원 차원에서 제일 중요시했던 것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걸 굉장히 아. 중요시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입시적으로 너무 편향이 심하게 이제 과도한 입시 공부 준비에 대한 그 공부 성향이 너무 사회적으로 크게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 막 심하게 이렇게 좀 푸시하시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 보니까 또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초등학생 아이들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렇게 즐거움과 아이들의 그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학원 입장에서 학원 차원으로서 우선은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공부를 할 때. 특히 영어는 회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장기간으로 봤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갖고 그 열정이 생겨야지만 장기간으로 이제 그 공부를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즐겁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가장 우선시 됐던 거예요. 네네네. 놀이 영어는 아니지만 학습적이지만 그래도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실력이 느는 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실력이 느는 건 저희가 사실 평생 싸워야 되는 그런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 입장으로서 실력이 느는 건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대형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계속 겪어야 되고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시장 그 교육의 질은 지금 시장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느 부분을 얼만큼 빨리 올리냐. 근데 이제 이런 다 상대적이었어요. 굉장히 어느 학원에선 이만큼 올리는데 우리 학원 와서 더 잘 오른다. 그러면 우리 학원은 좋은 수업의 질을 갖고 있는 학원이었고 만약에 다른 학원에서 우리는 항상 똑같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원 또 다른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우리 학원 와서 더 느리게 늘면은 우리 학원은 안 좋은 수업의 질을 갖고 있는 학원이고 굉장히 상대적이더라고요. 그게 하지만 다행히도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그 어머님들의 기대치와 선생님들의 기대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실력이 느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주는 것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자면은 실력이 상당히 그 애매한 게 그렇게 그냥 그것만 딱 답들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영어엔 수많은 측면이 있잖아요. 회화, 리스닝, 뭐 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 이런 모든 차원에서 어느 부분은 잘 느는데 어느 부분이 안 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건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가 가장 처음에 많이 보는 포인트예요. 영어에 대한 친숙도. 네, 얼마나 아이가 우리 학원을 좋아하는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처음에 만족하세요. 나중 가면 이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 만족하셨더라도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아이는 스피킹이 좀 많이 는 것 같은데 지금 어휘가 생각보다 안 늘었다. 이런 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피드백을 들으면서 계속 이번에도 저희가 한 2달 전에도 한 진짜 몇 달에 걸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커리큘럼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피드백을 모아서 우리 학원이 여긴 강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피드백,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주는 피드백과 어머님들이 아이들은 잘 말하지 않거든요. 자신이 어리다 보니까 어디가 많이 늘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직접 말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어머님들의 피드백과 선생님들의 피드백,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교육의 질에 대한 평균적인 그런 피드백을 다 섞어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죠. 계속 그거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내일도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런 걸 잘하고 있다가도 이런 피드백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고칠 수 있다 하면은 교육의 질을 위해서 내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상대적이라 이렇게 딱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음, 친숙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랑 자랐거든요. 네네네, 한자 서예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기 싫은데. 네네네, 근데 당연히 누구는 이제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녹아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할아버지가 매일 하라 그래서 윤 선생 영어 글씨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에서 저는 코딩 공부나 이런 다양한 공부를 할 때 영어를 많이 접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영어를 딱 봤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다 공부해서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친숙도로 인해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나 추후 미래에 교육을 지금 어린 나이에 모든 영어를 마스터해서 이제 회화를 하는 것보다 이 친숙도가 이런 기초가 됨으로써 미래에 교육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거를 좀 고객분들한테 강조하게 하면은 분명히 나는 스피킹을 원했는데 지금 스피킹을 다 잘하는 건 몇이나 될까요, 한국에서? 네네, 맞아요. 나중에 꼭 진짜 필요하다 느끼면 그게 이렇게 합쳐져서 네네네, 분명히 자신 스스로 공부하면서 친숙도가 이미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더 잘해내지 않을까. 네네네, 그걸 좀 부각시키면은 네네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세요, 사실. 네, 일단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네네네, 맞아. 이제 이어나가면 네네네. 가장 기억에 이런 남는 학생들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라.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 학생은 좋든 이제 합숙태도가 좋네? 긍정적이든 음. 부정적이든 그냥 기억에 남는 학생. 그냥 기억에 남는? 뭐 좋은 경우에는 뭐 이렇고 나쁜 경우에는 이렇고 좋은 경우밖에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들, 사실 저는 지금 지점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죠. 네, 지금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명만 꼽는 거는 사실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럴 수 예의가 있죠. 아니기 때문에 한 명만 꼽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좀 뭐랄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많겠지만 굉장히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학원에 단어 줘서 굉장히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이런 아이가 우리 학원에 온 게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사랑스럽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면들인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보통 인성적인 부분이죠. 뭐 선생님한테 말을 이렇게 그렇죠. 갖고 있는 인성, 외적인 거나 내적인 거나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이 아이는 이렇게 외적인 거나 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외적으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안정적이고 그 높은 자존감을 밖으로도 건강하게 표현하고 안으로도 그런 걸 갖고 있는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굉장히 가르칠 때도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또 막 되게 사랑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고 가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오히려 주고 가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맙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근데 원한다고 탁 쟁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만 고맙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도 이기적인 학원인 거고, 또 기억에 남는 학생은 이렇게 변해가는 학생들. 처음에 어떤 변해가는 학생이면 영어를 못했다가 잘하는 학생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뭔가 수업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여기 와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아이는 학교 가서 친구들과 좋은 학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막 되고, 이런 학생이 저희 학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후회되는 행동은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야 조금씩 알지만 훈육에 대한 부분의 균형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훈육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선생님으로서의 훈육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훈육은 부모만, 자기 자식인데 왜 터치해? 이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도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당연히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교육에서 회초리를 드는 게 당연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당연히 안 되고 그게 뭐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 맞다 이런 거는 뭐 아직도 이제 정확히 모두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꾸중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꾸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에서 너무 어린데 내가 조금 말을 너무 무섭게 한 거는 아닌가.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내가 오히려 조금 더 무섭게 했으면은 더 이 아이의 교육에 좋았을 텐데 요런 고민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친구는 약간 뒤처지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 학원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이런 교육 노하우가 있나요? 모든 학생들은 이제 보면은 다 배움의 속도나 잘하고 어느 성향도 다르고 어느 영어의 측면에 강하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모두가 다 똑같고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가 가르친 의도대로 배우면 다 너무나 편하겠지만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건 이미 너무 로봇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람 냄새가 없잖아요. 근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좀 배움이 느린 학생 당연히 있죠. 근데 그 학생을 다른 학생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냥 그 아이의 하나에 갖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가장 그 학생을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과의 소통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이거를 같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랑은 당연히 소통을 많이 하죠. 더 훈육이 이제 오히려 좀 엄격한 이제 꾸중이 좀 먹힌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예 안 먹히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꾸중하면 오히려 더 삐뚤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장기간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맞춰가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아이의 성향을 인정하고 오래 걸린다는 거를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걸 같이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본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 다른 답인 거네요, 그거는. 네네네. 빨리 교육을 그런 노하우라기보다 네네. 배움의 속도가 다르니까 이걸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천천히 하는 그런 거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느린 학생을 억지로 확 빠르게 하려 그런다고 이게 확 바뀌는 경우는 정말 드물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미 몇 년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이제 이제 두 가지 부모가 있었는데 어떤 부모는 그걸 저희한테 스트레스를 푸세요.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저희에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도 저희는 이제 이미 그냥 이 아이는 더 시간이 필요하고 더 사랑이 필요하고 더 교육적으로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아이란 걸 모든 선생님이 다 인정을 하는데 어머님이 인정을 못 하신 경우 저희한테 화를 내시고 불평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그것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 품고 그러니까 아이도 스트레스고 어머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다행히도 저희 학원에 정말 운이 좋다 생각하는 경우는 저희 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까 너무 꾸중하지 마시고 그냥 오래 기다려 주시고 같이 맞춰가 주세요 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 이제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에겐 저희도 절대로 그냥 느리니까 좀 배우는 게 느리니까 좀 이렇게 쉽게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 어머님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춰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되게 균형 있고 안정감 있게 가는 순간 아이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그게 성인이 돼서도 엄청난 지금의 그 선생님과 부모님의 인정이 아이에게 커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랑 교육을 하면서 보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받고 이랬을 때 많이 기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제세요? 보람이 있을 땐 저도 사실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시면은 보람이 있지만 또 동시에 제가 그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이 든 게 뭐냐면은 좋은 말을 들어서 기분이 탁 들고 좋고 보람 딱 차는 순간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그죠. 굉장히 그것에 대한 그 굴곡이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옛날에 그걸 이렇게 배우고 나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 사업이 이 사업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연결시키지 말자. 너무 긴밀한 밀착이 돼 있는 순간 나의 삶에 오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너무 크고 한 걸음 띄어져서 좀 중립적으로 이성적으로 봐야 될 때 너무나 감정적으로 볼 때가 많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곳에서 보람을 이렇게 처음에는 찾았었는데 지금은 좀 전체적인 곳에서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옛날보다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평생 갈 길. 그리고 약간 네. 중심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 뭐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쵸.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쵸. 어제보다 낫고 계속 발전해. 그쵸.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좋겠고 전 측면적으로도 이제 그런 거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발전하고 있구나. 정말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곳에서 보람을 많이 느껴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사업이랑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띄워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붙는 순간 너무 오히려 되게 그 그러니까 많이 중립을 잃고 그 분별력을 많이 잃을 때가 많더라고요. 너무 밀착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쉴 땐 쉬고 내 개인 삶 갈 땐 개인 삶 갖고 운동할 땐 운동 집중하고 사업할 땐 딱 사업에 집중하고 아이들이나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훨씬 더 건강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영어 학원을 운영 중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영어 학원을 운영 중이면서 특히 힘든 부분이 있나요?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특히 힘든 부분이라면 그쵸.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고용을 할 때 고용을 할 때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잠깐 인터뷰 와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많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을 채용할 때 정말 큰 프랜차이즈들은 많은 전국의 지점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뭐 트레이닝을 갖고 거기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보내고 적합한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이렇게 딱 데리고 와서 2주 동안 맡기 막 이런 시스템이 다 있다고 이런 게 있는 학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이 규모가 작은 이제 원어민을 고용해야 되는 어학원들은 문제가 뭐냐면 절대로 그냥 한번 한국에 와서 잠깐 우리 좀 보고 인터뷰하고 돌아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멀리 떨어져서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든
무엇을 지원하든 절대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작은 규모에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인터뷰에서는 막 좋은 말 다 하고 굉장히 좋게 하다가 와 오니까 막상 그 외형도 완전히 다르고 막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그죠. 표정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근데 얼른 돌아가. 우린 너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 채용할 거라고 하면은 그게 비행기 값이 또 얼마면. 또 그 사람들이 한 번 그 고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한 달 이상이란 말이에요. 뭐 대학교 가서 뭐 받고 뭐 또 범죄 사실 증명서 또 국가에서 받고 우리나라는 하루 가면 막 하루 동사무소에 다 띄워주잖아. 막 걔네들은 막 우편으로 막 일주일 막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당장에 선생님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한 명 고용하면은 웬만큼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마음에 이렇게 적합한 선생님이든 아니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비행기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에서 이 교육 학원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나요? E2 비자가 있는데 교육 이게 이제 가르치는 비자예요. 네네, 교육 이렇게 가르치는 비자인데 이주라기보다는 비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직업 비자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있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어학원으로서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 이미 계시다가 다른 구직을 하고 계신 분들, 근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직업 비자를 갖고 계신 거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찾기도 힘들고 워낙 제한돼 있고 또 이런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죠. 그래서 아마 그 영어 학원을 운영하실 때 원어민을 채용하시려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또 그런 부분도 또 그거를 또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게 내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네네네. 그럼 그 직원들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들을 두고 보시는 거세요? 우선은 참 슬픈 부분이지만 한국에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랑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네.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더 선호해요. 그리고 외모. 네. 외모도 어쩔 수 없이 깔끔하고. 네, 깔끔하고 좀 이렇게 정감이 가는 스타일이면은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전에 외형부터 먼저 봐야 되는 게 그 절차기 때문에 하나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인터뷰에서는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그렇게 중요시 보진 않아요. 왜냐? 이게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일이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영어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보죠. 원어민들을 이제 할 때는 한 번이라도 가르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1년만 가르친 선생님, 1년이라도 가르쳐본 선생님이랑 한 번도 안 가르쳐본 선생님이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실 때. 네네. 이 학원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는 일단 의무잖아요. 그쵸? 그런 거 말고 부가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학원을 차리기 전에 그런 동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다시 이 학원을 통해서 나는 돈이 아니라 이 부분은 더 확실하게 이루고 싶다. 우선은 그런 부분은 전 진짜 확실한 편이에요. 저는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좀 쓰고 다니지만 우선은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인터뷰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국뽕적인 얘기 좀 할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해요. 네네네. 아니 본인 생각을 말해줘. 네네네.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해요. 본인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로 제가 해외 미국에서 있을 때 진짜 느낀 건데 인적
자원의 역량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어 교육을 하면서 첫 번째 목표는 이 인재들이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단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좁은 시장에서 서로 죽어라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인적 자원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회화만 조금 돼도,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회화만 조금 돼도 자신감만 있어도, 아까 말한 그 친근감만 있어도 언제든지 도전할 거란 말이에요. 언어만 되면은 이 뛰어난 역량을 펼칠 곳이 세계에 무한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제2의 유대인보다,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그 엄청난 이렇게 그 칭찬을 듣는 인종이, 유대인들은 영어를 잘하는, 옛날부터 디아스포라 워낙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아서 언어에 굉장히, 해외 언어에 엄청나게 이렇게 유능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어에만 유능해진다면, 그 스피킹, 지식적인 거 말고 스피킹에만, 이렇게 회화에만 이렇게 유용해진다면 엄청난 역량을 뽐낼 수 있는 나라다 라는 건 진짜 의심치 않고요. 저는 이제 또 하고 싶은 건 뭐냐, 간단히 가장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그 모두가 여기서 일하면서 행복한 선생님들이 같이 일하면서 정말 행복한 기업 학원을 만들고 싶어요.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나 여기 있어서 굉장히 좋고, 난 여기서 굉장히 그냥 굉장히 만족스럽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족하는 그 행복감이 학생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많이 창출이 되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또 해외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이렇게 좀 슬프고 고통받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게 확신해요. 너무 제가 그 행복하게 살고 좋은 사람들이랑 주변에 있어서 못 보지만, 조금만 이렇게 좀 찾아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학원을 시작할 때 학생 5명당 이제 1명씩 해가지고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딱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하니까 한마디만 이렇게 이 부분에서 딱 좀 주제와 벗어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후원이나 봉사를 여건이 안 되는 것 가운데 여건이 안 되고 무리해서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몇 퍼센트, 나는 막 열정 막 넘쳐서 막 좋은 일 하고 싶으니까 매출의 몇 퍼센트를 좋은 일에 쓰겠다, 막 요런 거. 그리고 나에게 이익도 제대로 나고 있지 않는데 좋은 일만 하겠다, 요런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기업 전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 후원을 할 때 합리적인 선을 정해놓고 모두의 동의가 있는 선에서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좋은 마인드를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께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같은 영어학원을 이런 마인드로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혹시 이런 해주고 싶은 조언이,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다른 부분. 또 다른 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 같은 그쵸. 사람들이.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있다면, 제가 함부로, 워낙 너무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함부로 조언같이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말씀을 해드린다면은, 절대로
쉽지 않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업이란 것 자체가 해보신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적성에 딱 맞더라도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이란 건 맞지만 그래도 진짜로 마음속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너무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그건 위험한 행동까지는 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걸 해보고 안 해본 것 자체가 삶에 엄청난 큰 보물이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성공했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적인 면이 너무 크게 따르는 게 사업 같아요. 절대로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이 사람은 완전 운에 맡긴 사람이네, 절대 아니에요. 매주 회의하고 매주 전략 짜고 매주 고민하고 매주 피드백 받아가면서 매주 이렇게 연구하고 매일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래도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 운이란 부분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해요, 사업은. 그렇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셔서 난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 생각해요. 네, 누군가 잘 됐다면 그거는 정말 실력보다 운이 훨씬 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성공했다고 또 너무 자만하실 필요도 없고, 왜냐? 나 혼자의 능력으로 일궈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또 환경이 얼마나 잘 열렸는지에 따라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나 성공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고 싶다면 사업은 정말 꼭 한번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되지만 적정한 선에서 꼭 시도해봐서 정말 좋지 않을까. 그리고 빚을 낸다 하더라도 진짜로 웬만큼은 그 빚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가 하는 게 아니라면은 꼭 시도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 2개 정도가 있는데 네네. 일단 하나는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도전을 하잖아요. 나 네네. 이제 영어 학원을 영어처럼 만약에 네네. 그런 학원을 꾸리고 싶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영어 학원을 다시 차린다 하면은 네. 이런 영어 학원이 존재해요 이미. 네. 이 지역에. 네네네. 나는 어떻게 차별점을 두고 아마 차릴 것 같으세요? 이제 나는 이 영어와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우리 학원과 경쟁을 해야 된다면 너무 어렵네요. 일부러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이타적인 마음에서 말씀드릴게요. 운동이나 다른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동이나 요리, 미술 이런 다른 예체능적인 부분이랑 영어를 섞어서 오프라인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전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은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기는 무리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함부로 제가 도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다시 차린다면은 그런 부분과 섞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 보여주는 식 말고 진짜 막 미술하는데 막 영어 할로 하이 헬로 뭐 요 정도만 막 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있어 보이는 학원 말고 커리큘럼 많이 고민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잘 교묘하게 섞을 수 있나를 딱 해서 그걸 성공하시는 순간 저는 엄청난 시장적인 잠재력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일 수도 있고 나는 교육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철학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지만 우선은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게요. 그렇죠. 저는 항상 저의 이렇게 제가 그래도 지금껏 이렇게 흔들리긴 흔들려도 그래도 이렇게 굳건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여기에
큰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비건강한 집착은 또한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토인 것 같아요. 그 Love God, Love People이라고 Love God, Love People이라고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운은 그 신앙에서 이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이 좀 이렇게 그 신앙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또 제가 거기서 채워지는 걸로 직원들도 더 사랑하고 아이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너무나 욕들을 짓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걸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더욱더 계속해서 삭막해져 가는 이 삶에서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아닌가. 사람을 내가 또 다르게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의 매개체인 거네요, 이 사업 자체는. 그쵸. 아,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표장한 거일 수도 있지만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공정하게 어머님, 학부모님을 대하고 학생을 대하고 선생님들을 대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네, 전 진짜 이거는 꼭 이제 질문이 다 끝나셨다 하시지만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성이 밑받침이 돼야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멋진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뜨겁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인성이 안 된 사람은 히틀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한 웅변, 달변가잖아요. 히틀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지만 엄청나게 명석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극단적으로 비교할 때 아브라함 링컨과 히틀러를 비교해요.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냐의 마음밭에 따라서 한 사람은 세계를 엄청나게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 독재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물론 뭐 다 또 이렇게 뒷얘기도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한 사람은 모두의 존경을 받는 역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실력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인성적으로 교육을 사랑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잠깐이지만 그 선생님 덕분에 나는 좀 이런 거 그래도 이렇게는 거짓말은 안 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랑의 가치관에서 나온 그 주변의 인성적인 것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부터 잘 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다 생각해서 Love God, Love People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하지 않았나. 네네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우.